깊은 산골짜기 강원도의 외딴 마을.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하고 해가 뜨면 푸른 산등성이가 펼쳐지는 고요한 곳이다. 도윤은 아내 수빈과 결혼한 지 4년째였다. 하지만 수빈은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1년 넘게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다. 도윤은 회사를 그만두고 산골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고 살림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수빈의 어머니인 명희가 홀로 살고 있었다. 명희는 50대 후반이었지만 도시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세련됨과 강인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잘 관리된 몸매와 깔끔한 단발머리, 그리고 또렷한 이목구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젊은 미망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 도윤아, 수빈 없는 동안 불편하면 말해. 네, 어머니.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그랬다. 명희는 도윤을 친아들처럼 대했고 도윤 역시 명희를 존중했다. 함께 밭일을 하고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저녁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곤 했다. 그러나 그 모든 평온함은 어느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날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졌고 도윤은 마당에 장작더미가 쓸려 내려가는 걸 막으려다 온몸이 흠뻑 젖었다. 어머니, 수건 좀. 명희가 급히 수건을 들고 나왔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도윤의 젖은 상의와 달라붙은 근육질 몸이었다. 선명하게 드러난 어깨, 팔, 그리고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단단한 가슴 라인. 순간 명희는 스스로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안 돼. 얘는 내 사위야. 하지만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도윤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웃었을 때 명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명희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도윤의 젖은 몸과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그리고 본능은 아주 은밀하게 그녀를 부엌으로 이끌었다. 물을 마시겠다는 핑계로 나간 그곳엔 마침 도윤도 있었다. 둘은 동시에 서로를 발견했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어머니, 도윤아. 어색한 정적.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서로의 눈빛은 이미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며칠 뒤 명희는 부엌 싱크대에 배수관이 막힌 걸 발견했다. 도윤은 도구를 챙겨 직접 고치기 시작했다. 그가 바닥에 엎드려 손을 집어넣고 있는 동안 명희는 그 곁에 앉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허리와 엉덩이 라인으로 옮겨갔다. 단단하게 잡힌 허벅지 근육, 바지 위로 드러난 등 근육과 골반 라인.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명희는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 순간 도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어머니.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선이 무너졌다. 그날 저녁 장작을 패던 도윤은 손에 작은 상처가 났다. 명희는 그를 부엌으로 데려와 약을 발라주었다. 작은 손이 그의 팔을 잡고 손가락이 상처 부근을 살피는 그 짧은 순간 서로의 숨결이 너무 가까웠다. 아프지?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도윤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고 명희는 순간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그 반대였다. 도윤은 그녀를 끌어안았고 명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그 밤 금기는 조용히 무너졌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며칠 뒤 수빈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회사 정리됐어! 나 이제 마을로 내려갈 거야. 순간 명희는 핸드폰을 들고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도윤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숨이 막혔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일이었을까? 수빈이 마을로 돌아온 뒤에도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일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밤이면 서로의 방에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열리지 않은 문틈 사이로 스치는 그림자, 불면의 밤,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킨 지독한 나날. 결정적인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수빈은 마을 입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있는 도윤과 명희를 목격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 도윤? 지금? 이게 뭐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겼다. 설마 했어! 진짜 설마 했어! 수빈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절망 그 자체가 쏟아졌다. 그날 이후 수빈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고 둘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집은 버려졌고
밭은 잡초로 가득 찼다. 명희와 도윤은 한동안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버려진 마을길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이제 어쩌죠? 정말? 이젠! 명희는 울듯 말했지만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끝낼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둘은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겼다. 그게 사랑일까 아니면 끝없는 나락일까? 아무도 모른다. 오직 그들만이 안다. 산속에 묻힌 비밀, 끝나지 않은 그림자 마을은 점점 깊은 가을로 접어들었다. 낙엽은 바람에 휘날리고 산등성이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수빈이 떠난 지 2달 밥. 도윤과 명희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피하면 피할수록 더 강하게 서로를 갈망하게 되었다. 마치 금단의 열매처럼 한번 맛본 후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마을에 버려진 정미소 앞. 명희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도윤은 멀리서 그녀를 보고 천천히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려고. 도윤은 말없이 자신의 우산을 그녀의 위로 씌웠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잊으려고 했는데. 저도요. 하지만 입술은 어느새 다시 겹쳐졌다. 두 손은 서로를 부여잡았고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다. 비 소리도 천둥도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점점 더 크게 울렸다. 며칠 뒤 마을에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집 이상하다며 사위랑 장모가 밤마다. 그래서 딸이 도망갔다는 말도 있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마을 어귀에서, 시장에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명희는 외출할 때마다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속삭임, 조용한 비웃음을 견뎌야 했다.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둘은 이제 그것조차도 무뎌져 있었다. 오히려 세상의 비난보다 더 두려운 건 서로를 잃는 것이었다. 어느 날 도윤은 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그냥 이 마을을 떠날까요? 명희는 놀란 듯 도윤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떠나자. 몇 주 뒤 그들은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텃밭도 닭장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집도 이제는 저 과거일 뿐. 도윤이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차피 여긴 더 이상 우리의 곳이 아니야. 둘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천천히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 몇 달 후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섰다. 그곳엔 이미 명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조용히 웃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마주보며 앉았다. 그리고 그저 커피를 마시는 척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우린 절대 끝날 수 없는 사이야.